안녕하세요. 빗달입니다. 오늘은 이제 상한가를 갔던 두산중공업하고 이제 관련주죠. 두산인프라코와 두산에 대해서 매매 대응 시나리오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했고요. 지금 가장 핫한 이제 풍력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제 첫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저도 일부 참여를 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제 2025년까지 이제 풍력 매출을 1조까지 이제 키우겠다는 이제 목표 비전을 발표를 했죠. 원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했고, 채권단에 자구 계획을 갖다 발표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물론 이제 매출을 1조까지 5년 안에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가장 핫한 종목들이죠. 풍력주, 풍력 1등주였던 CS윈드가 이제 상한가까지 오늘 오르기 때문에 올랐기에 제가 며칠 전에 언급을 드렸었죠. CS윈드 추천드렸었고 50% 정도 매도를 하고 이제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못했어요. 사실은 급하게 가는 바람에 매수를 못하고 두산하고 두산인프라코아를 좀 매수를 하였는데 저 같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어떻게 이제 매매 시나리오를 짤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매수 이유는 하나는 이제 CS윈드가 이제 급등을 한 상태로 조정이 필요한 상태라서 이제 우선 50% 매도를 했고, 두산은 이제 첫 번째 상승을 하였기에 이제 매수를 동참을 한 상태죠. 오늘 이제 삼양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점상한가를 갖고 이제 수소 관련된 쪽으로, 그 다음에 뭐 OCI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쪽에서 이제 스타트했던 회사인데 오늘도 이제 상한가를 갔죠. 지금 이제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오픈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2~3% 정도, 4~5% 정도씩 올라가는 종목들에 만족을 못할 정도로 상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핫한 테마죠. 친환경 테마인데 전기차, 수소차, 풍력, 에너지 관련 주인데 뭐 다 아시겠지만 5월 유럽에서 이제 친환경 관련된 정책하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책정을 했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그래가지고 친환경 관련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가장 강하게 상승했던 CS윈드, CS베어링, 동국SNC, 현대에너지, 하나솔루션, 효성중공업 등 이제 관련된 내용들과 관련된 업종으로 이제 그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관련된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쪽만 가지고도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현재 두산중공업은 이제 사실은 이제 적자인 상태이죠. 적자인 상태이고 풍력 관련돼서 많은 준비를 해온 기업이긴 합니다. 다만 현재 실적이 발생을 하려면 이제 영암이든 뭐 어떤 제주도든 우선 대규모 이제 해상 풍력단지 등이 있어야 될 거고, 이제 그분들의 정부의 어떤 목표에 기대치하고 두산의 어떤 분들이 그 자구 계획서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부에 이제 제출이 되고 채권단에 제출이 돼서 조율이 돼야지 가능한 부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하긴 하는데, 물밑에서 어떤 형태로 작업이 되고 있는지는 저희는 사실 알 길이 없죠. 어쨌든 두산은 이제 3조 가량의 이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제 두산 솔루스를 한 8천억 정도의 사업펀드에 매각하는 MOU를 이제 체결한 상태이죠. 다른 부분들은 이제 채권단을 조율을 해야 될 상황인 거고, 이런 정도의 이제 대략적인 이제 상태만 이해를 하시고 간단히 이제 내일의 이제 매매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등주죠. 두산중공업인데 두산중공업이 내일도 상한가를 갈 거냐가 이제 1순위입니다. 상한가를 오전에 만약에 12% 이상 갭을 띄운 후에 상한가를 간다면 거래량을 동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상한가에 진입을 하는 경우면 무조건 다른 종목들도 홀딩이겠죠. 근데 두 번째, 만약에 이제 오전에 갭을 12% 이상 띄우고 상승을 하다가 25% 이상을 가지 못하고 상한가에 못 들어가는데 거래량이 이제 실렸다면 양봉인 상태인 상태니까 홀딩하거나 이제 고점에서 50% 정도 매도를 하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12% 이하의 갭을 이제 띄우고 그럴 일, 제가 볼 때 그렇게 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12% 이하의 갭을 띄우더라도 강하게 이제 양봉으로 치고 올라간다면 보유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이제 세 번째, 10% 이하의 갭을 띄우고 상승의 거래량이 동반이 됐을 때 단기로 보고 상승하다가 멈추면 50% 매도로 단기로 매도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매도를 한 상태의 나머지 금액은 이제 수익을 이제 발생이 된 상태니까 50% 정도의 종가 정도를 갖고 있는데 종가가 내일이겠죠. 이제 오늘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홀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나리오는 15% 이상의 양봉의 갭을 띄우고 바로 하락하는 음봉이죠. 제가 볼 때 조금 희박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시초가부터 50% 매도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하면서 얼마만까지 하락을 하는지를 볼 텐데, 전날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면
50%는 계속 홀딩하고, 중요한 건 거래량인데 음봉에서는 높게 갭을 띄워놓고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문제가 큰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1일 하루 만에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차트상으로는 제가 볼 때 이제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발생이 돼서 지지선인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이평선을 만약에 깬다면 전량 매도인데, 그거는 60분봉의 12평선입니다. 60분봉의 12평선은 절대로 지켜줘야 되는 선인데, 그 선을 깨면 무조건 저는 이제 던질 생각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두산과 두산 인프라코어 관련된 이제 매매 시나리오인데, 이제 두산중공업이 상한가를 진입한다면 두산과 두산 인프라코어는 아마 홀딩을 하겠지만, 첫 번째 이제 오전에 이제 갭을 몇 프로 띄울 거냐인 거죠. 갭을 만약에 안 띄우고 스타트를 한다고 하면 저는 단기 매도를 아마 대응할 가능성이 높고, 한 오전에 3%에서 한 5% 정도 갭을 띄우고 두산 중공업이 상한가로 만약에 가려고 하는 형태로 계속 음봉의 거래량을 터뜨리고 간다면 보유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갭을 띄우지 못하고 전날 종가도 지지하지 못하면 전량 매도를 할 거고, 전날 종가를 지지하면서 3%에서 5%를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씩 조금씩 올라간다면 보유 전략으로 저는 이제 지속을 가져갈 거고, 손절은 무조건 전날의 종가입니다. 종가를 지켜줘야 됩니다. 지금 전날의 종가를 지켜주지 못하면 전량 매도할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두산과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할 듯 같아요. 기존에 이제 거래 차트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조금 이따 차트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제 중요 지지선이 이제 7,600원 선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7,600원 선이라고 이제 보고 있던 선이었는데, 그 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저는 장대 음봉만 아니라고 하면 일단은 홀딩할 생각인데, 제가 생각하는 캔들은 제일 좋은 경우는 이제 윗꼬리가 적은 장대 양봉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위아래 꼬리가 조금 달린 양봉이거나 이제 음봉일 텐데, 두산중공업이 상한가를 오전에 못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상한가를 갈 듯 안 갈 듯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아마 두 번째 케이스인 이런 경우는 기관과 외인들이 물량을 많이 출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일 만에 게임이 끝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면 명분 있게 보통 이런 종목은 상승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일단은 홀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단 이제 두산중공업이 상한가를 못 가고 28%대 상승한 후에 하락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저희 나름대로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두산하고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는 두산중공업이 가는 걸 보고 가겠죠. 그래서 한 3%에서 10% 정도 상승 후 마무리할 가능성도 높은데, 두산중공업의 방향성을 보시고 홀딩을 해야 될지, 단기 수익 매매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지 결정하시면 될 듯하고, 내일 아마 단기 매매자들이 굉장히 많이 진입을 할 거기 때문에 빠르게 상승하지 않으면 윗꼬리가 달릴 양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절 라인은 기존 보유자는 이제 수익권이기 때문에 전날 종가를 훼손하지만 보유하면 좋죠. 그 다음에 만약에 단기 매매자라고 하면 아마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판단하시겠지만, 전날 종가를 훼손하지 않으면 아마 단기 매매자들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전날 종가를 훼손하지 않으면 보유, 만약에 전날 종가를 훼손하면 무조건 매도. 지금 제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밤 11시에 지금 작성 중인데 지금 12시가 넘어가고 있네요. 두산중공업과 관련 사들도 이제 개미들도 많이 이제 수익을 보는 장이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고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이죠. 이제 뭐 수익은 굉장히 안 나고 있는 상태고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제 이 부분들이 내일 양봉으로 끝날 거라고 판단 드리는 걸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미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전고점인 7,400원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거의 돌파를 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거래량이 얼마가 터졌냐면, 평균 거래량이 120평이 보통 한 300만 주가 122평선의 거래량인데, 오늘만 몇 프로가 터졌습니까? 3,300만 주가 거래가 됐고요. 233% 정도 회전율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마 전고점을 내일 아마 강하게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두산중공업이 이제 가는 거에 따라서 이제 두산인프라코어하고 이제 두산 또 가게 될 텐데, 이제 수급은 이제 잠깐 보면 수급은 단기적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이 좀 보여요. 연기금이 일부 좀 들어와 있고, 오늘 일부 좀 매도를 했네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제 아마 금융투자 쪽에서 단기적 형태적으로 좀 매매하는 패턴으로 보이고, 특별한 어떤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매매를 했던 그 매수를 했던 모습만 좀 보이고, 그 다음 두산을 좀 보시죠.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는 이제 특이하게 이제 기존에 이제 연기금이 이제 6월달에 대량 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었고, 최근에 이제 오늘 대량 매수를 했어요. 연기금이. 두산인프라코어는 지금 실적을 많이 내고 있죠. 실적을 내고 있는 이제 회사인데, 두산인프라코어도 매각을 해야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채권단하고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이겠죠. 근데 시가총액은 1조 6천억 정도 되고 있고, 실적이 전해보다 줄기는 했지만 여태까지 이제 실적을 계속 좋은 회사인 거죠. 실적을 잘 내고 있고. 근데 1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연기금이 이제 들어와 있고, 이제 다른 쪽 기관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리고 개인이 좀 매수를 했고요. 두산인프라코어는 아마 이제 같이 이제 저랑 같은 패턴으로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산은 이제 사실 두산인프라코어나 이제 계열사들이 가야지 갈 수 있는 종목이 지주회사니까. 근데 거의 바닥권이에요. 거의 상승을 한 번 한 적이 없고, 거의 하락을 한 상태에서 상승할 이유가 없었었죠, 사실. 근데 한 번 정도 상승을 한번 하고 나서 조정을 거치고, 오늘 이제 상승을 하면서 거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었거든요. 그리고 났기 때문에 돌파를 할 거라고 보고, 전고점 정도까지 가면서 아마 위에서 아마 윗골이 달 양봉일 가능성이 좀 높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런 정도 선에서 움직이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이제 두산이 연기금이 대량으로 오늘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서부터 계속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 상태인 거죠. 오늘 제일 가장 많이 들어왔고, 기존까지 크게 보였던 건 6월달에 연기금이 들어왔던 거 말고는 그때 이제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매수 후 매도, 그 다음에 이제 매수 후 이제 매도할 수도 있겠죠. 자, 연기금. 기관은 이제 연기금이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이제 두산은 이제 지주회사인데 이제 많이 좀 매수를 했고요. 두산의 이제 시가총액은 좀 작은 편입니다. 한 8천억 정도. 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두산이 조금 전 개인적으로 가볍다고 판단을 하기는 했는데, 두산인프라코어보다는 저는 이제 두산 쪽에 또 물량을 좀 더 많이 실은 상태인데 좀 더 적게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산은 올라가더라도 양봉이면 일단은 보유할 생각이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제가 보고 있었던 가격대가 얼마였냐면, 지금 일단은 기존의 전고점은 한번 돌파를 했고 두 번째 돌파를 한 상태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돌파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돌파를 했었던 거죠. 돌파를 했었고, 제가 보고 있던 가격이 한 7,600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 생각에는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넘어가지 않겠나 당연히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모습이 아니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 줘야 정상적으로 양봉을 마감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윗꼬리가 많이 달리든 안 달리든 양봉이라면 무조건 홀딩을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지금 있는 이 선을 만약에 깬다, 이거는 무조건 저는 이제 매도를 한 후에 단기 매매를 할지 아니면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종목을 버릴지 이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 이제 매매를 추천만 했지 이제 어떻게 이제 매매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두산 지금 풍경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번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 내일 저하고 완전 시나리오가 반대로 갈 수도 있겠죠. 이제 그분들은 내일 보고 만약에 제 예상하는 대로 만약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예상 반대로 방향이 된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